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3년도 수능영어 빈칸 33번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률은 83%니까 100명 중에 이제 83명 정도가 이제 틀린 문제여서 이번 수능영어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문제 해설 강의를 찍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문은 똑같은데 설명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그 강사 선생님들의 그 해설 방식이 다 강사 선생님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인생의 어떤 한 문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까 그런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부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그런 한국 사회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티칭 김대오 영어 강사도 그렇죠? 한국 사회의 땡땡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도 한번 다양성 있는 다른 강사는 타 강사는 차별화되는 그런 강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빈칸에 보면은 기호 변화의 경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나래의 바삐겠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빈칸이 어디에 뚫렸냐면 반주제에 뚫렸어요. 이 빈칸에 뚫리는 부분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주제 문장, 또는 이와 같이 반주제 문장, 또는 그 중심 문장과 관련된 이제 상세 설명이 이제 붙은 빈칸이 뚫리는데 여기는 지금 명백하게 기호 변화에 관해서는 A가 아니라 B다. 지금 반주제에 뚫린 부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난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하면서 수직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이해합니다. 뭐를 이해합니까? 어떤 분리, 근데 어떤 분리? 우리의 어떤 의식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로. 이런 분리는 허구이고 이상하게 자기 지시적인 어떤 틀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시적인 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사고에 빠진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고를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이 분리는 허구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세 줄 문장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의 현재는 부분적으로 너의 엄마의 어떤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저는 현재를 2022년을 현재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부 2022년을 저는 현재라고 보고 있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희 어머님은 오늘이 현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내일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현재죠. 하지만 내일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미래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어떤 시간의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분리. 뭐로써? 현재, 과거, 미래로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하다? 허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약속을 할게 우리 시간의 분리를 한번 검정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시간의 분리라는 거예요. 한번 검정색으로 여기를 밑줄을 쳐볼게요. 여기가 시간의 분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반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뭐에 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구조화시키는데 뭐를? 우리의 의식을. 시간에 우리의 의식을 구조화시키는 게 잘못되지 않았대요. 이러한 어떤 관습적인 방식으로 뭐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고 이것은 보통 잘 작동해 왔대요. 그죠? 허구이지만 하지만 또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의 분리가 뭐 했다? 잘 작동해 왔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간의 분리를 이렇게 또 말 바꿔서 쓰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검정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얘가 뭐냐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현재, 과거, 미래로서 이렇게 나누는 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 바꿔서 쓴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러나가 나왔죠. however.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샤프가 원래 날카로운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명확한이에요. 명확한 시간의 어떤 구분, 과거, 현재, 미래로서 그런 명확한 구분은 뭐가 되었다? 굉장히 잘못되어 왔고, 그쵸? 굉장히 잘못되어 왔고, 가장 중요하게도 뭐였다? 숨겨왔다라는 거예요. 시야로부터. 헷갈리면 여기 from를 생각할게요. 뭐를 숨겨왔다? 어떤 범위를 숨겨왔대요. 근데 어떤 범위? 책임의 범위. 근데 어떤 책임의 범위?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책임의 범위를 숨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 우리 약속했잖아요. 시간의 분리. 여기를 검정색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그쵸? 얘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이 시간의 분리는 잘못되었대요. 기후변화에 관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쵸?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기후변화 경우에서 이런 시간의 분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시간의 분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허구였다에다가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 하다가 이제 다시 뒤집은 거예요. 기후변화의 경우에 관련해서는 그쵸? 잘못되었고 그리고 보통 AND-D가 더 중요합니다. 뭐를 숨겼다? 책임의 범위 어떤 그 사람이 지녀야 할 책임의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왔다는 거예요. 책임의 범위를 숨김. 그리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책임의 범위를 숨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레인드도 사실 일종의 뭐 같은 의미예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도 숨겼다. 그렇죠? 책임의 범위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분리를 했는데 왜 책임의 범위를 숨길 수 있었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 한번 퓨러스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죠. 근데 사실 환경이라는 건 그 특징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딱 나누다 보니까 어디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현재 내가 잘 살고 있고 현재 내가 뭐 사는데 환경이 지장이 없어. 그럼 조금 오염시켜도 괜찮아. 나 현재만 괜찮다면. 그래서 현재에만 책임을 지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질은 뭔가요? 지구는 하나고 한 번 파괴되면 그쵸? 미래 세대에도 그쵸?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이 아름다운 지구를 100년, 200년 이후에 어떤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만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시간의 분리, 여기도 시간의 분리예요. 여기를 이제 검정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이 좁히는 거, 우리의 어떤 의식, 시간의 의식을 좁히는 게 결론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드럽게 합니다. 뭐를 부드럽게 합니까? 어떤 방식을 부드럽게 한대요. 뭐 하는데? 분리시키는데.
우리 스스로를 뭐로부터? 책임감으로부터. 뭐에 대한 책임감? 발전에 대한 책임감. 과거나 미래 발전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매끄럽게 한대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책임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얽혀있는 이런 뜻이야. 인터와인은 이제 얽히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동태니까. 그리고 이제 디프리는 이제 원래 깊게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정도로 해석하면 돼. 예. 그러니까 원래 과거나 미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번 파괴되면 이 부분이 현재 파괴된다면 그게 미래에게도 원래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책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재에만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한다? 책임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이에요. 보이나요? 여기 밑줄을 쳐보고 빨간색으로 밑줄을 칠게요. 그렇죠? 빨간색. 작가가 말하는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알겠죠.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사실 처음에 이제 시간이 분리다. 사실 허구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기후의 변화인 경우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숨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뉘앙스가 뭐냐면 현재부터, 그쵸? 과거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도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쵸? 부분이죠. 책임이 현재에만 국한되지 말고 미래까지도 확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후의 변화에 관해선 지금 여기는 어디에 뚫려냐면 지금 나레이 바비에 뚫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여기는 뭐랑 대조냐면 이리즈 대시랑 대조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대조. 이렇게 대조를 적고 여기가 지금 파란색인 거죠. 그럼 여기 책임의 범위를 숨긴다라는 부분과 정반대되는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찾는 게 이제 이건 거죠. 네. 이것은 대니아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시야로부터 가려져진대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현실이 애매모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이 파티션도 원래 칸막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검정색이라는 거죠. 시간의 분리를 통해서 굉장히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책임의 어떤 문제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뭐에 대한 책임의 문제?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거나 미래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의 문제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책임 관련해서, 기후변화 책임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쵸?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이제 명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 미래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어떤 범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책임감의 어떤 질문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왜 이렇게 오답률이 83%? 그쵸? 이제 어떤 이제 사설 그 사이트에서는 그 사설 이제 오답률이 이제 79%로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수치는 EBS에서 다운 수치입니다. 그쵸? 문항별 오답률로 다운 수치가 이제 83%나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지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를 숨긴다. 책임의 범위가 줄어든다. 라는 부분과 대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키워드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할 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뭐 responsibility 그 단어가 4개가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responsibility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문제를 맞췄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문을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빈칸은 추론이거든요. 논리 추론이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는 이제 입증되다예요. 프로브가 뭐로 입증됩니까? 효과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러므로 격려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내용 아니죠. 노력적인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왔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책임 소재가 뭐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도 언급된 거 없습니다. 증거 관련해서. 저 내용이. 미래의 어떤 걱정들은 훨씬 더 뭐하다? 더 긴박하다. 현재의 어떤 필요보다 미래의 어떤 내용이 더 긴박하다. 라는 부분도 언급된 건 없어요. 지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읽어봤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조상들을 유지했습니다. 뭐를? 다른 어떤 시간의 틀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틀을 정했잖아요. 뭐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틀 말고 다른 틀을 사용했나 봐요. 그런 내용 언급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번에 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틀렸는지 보통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 D만 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파 D만 얘기를 하면, 그쵸? 여기가 책임의 범위를 숨긴다니까, 그쵸? 책임의 범위를 숨긴다니까? 그러면은 반대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문제가 어려웠냐면, 이 전체 문장을 보았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을 직면한다라는 게 뭐라는 거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부인한다라는 거야, 우리 책임을. 근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사실이 애매모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의 책임감이 애매모호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책임감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고 희석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보통 너무 스킬로만 적용하면 이렇게 고난이도의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반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그거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기후변화의 경우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명해져서 이렇게 책임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게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책임의 어떤 범위를 줄인다, 좁혀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여기 앞에 나왔죠? 자연스럽게 이런 책임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예비 고1 1이면 예비 고1, 나 지금 고1이야. 그리고 고2야, 고3이야. 고1 때 좀 놀아도 돼. 고2 때부터 조금 열심히 해도 돼. 고3 때 빡세게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야, 여러분들. 본질은 뭐라고? 지구가, 그쵸? 과거, 현재, 미래 사실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 현재가 여러분 과거란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 고3 때 웃는 얼굴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